어쨌든 뭐 기사가 나간 그 어떤 방식으로든 팩트가 정확하지 않지만 나가는 바람에 위원장의 출마 문제로 지나치게 집중돼서 약간 폭이 좁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청년유니언이 어떻게, 청년유니언 조합원들이나 청년유니언이 어떻게 4월 총선이나 10일 대선이 있을 텐데요. 여기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같이 조합원의 의견을 해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갈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위원장의 출마 문제 이런 것보다 청년 유니온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네, 청년 유니온 김영경 위원장님 지금 여기 안 계시고요. 재방은 청년 유니온과 카페에도 올리고 재방송도 합니다. 간단히 발제를 드리고 여러 의견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쪽에 현황인식 관련돼서는 좀 시간도 좀 됐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정치참여 TF를 구성하도록 되어가지고 정치참여 TF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토론을 좀 거쳤고요. 그게 이제 앞에 현황인식의 1번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토론에서 정리된 내용을 쓴 거고요. 그 과정에 이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의 목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했고,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나 정치차별 방안에 대한 토론안입니다. 토론안이죠. 확정안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카페나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으면서 더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 방식과 이런 것들을 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 참여 방식에 있어서 청년유니언이 총선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당과의 정책 협약, 전통적으로 많이 시민단체나 노무조합이 해오는 방식인데요.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청년유니언이 이제 청년 고용이나 노동 문제 중에서 그 활동의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성된, 좀 전에 이제 기조해설을 했지만 청년 정책을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발표하고 기본으로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각 정당과 정책 협의 및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총선 정책은 오늘 토론회에서 정책 취합이 기조해설이 되었고, 조합원 의견 수렴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쭉 연속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진행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정책 협약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유니언 조합원들은 뭐 정당 지지가 없으신 분들이 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다, 청년유니언. 이게 이제 대부분 좀 합의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유니언과 이제 정책협약을 맺고자 하는 다양한 정당들을 모두 열어놓고 일단 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모임, 특히 지역 청년유니언 차원에서도 각 지역의 예를 들면 대전에 저희 청년유니언이 있는데, 대전 청년유니언이 대전에 각 정당들과 청년정책을 가지고 정책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대구나 이런 지역에도 청년유니언 모임이 있죠. 여기서 이제 각 정당들과 정책협약 같은 걸 맺는 것도 일단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부죠, 중앙이라고 하면 이제 본부 차원에서는, 본조 차원에서는 청년유니언이 이제 주최하는 각 정당 추첨, 청년정책 토론회, 그러니까 각 정당들 같은 지금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청년 정책들을 다 내고 있어요. 통합진보당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진보신당도 내겠죠. 사회당이나 정책당도 낼 건데, 각 정당들을 이제 추천해서 청년 정책 관련돼서 의견들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주최하는 이런 토론회를 좀 열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안으로 드립니다. 다만 이제 고려할 지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책 협약 실기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선거기간에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다분히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박수 한번 하고 자신 찍고 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을 청년유니언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선거 이후에도 강제할 거냐. 예를 들면 일상적인 정책 협의 틀, 청년 정책 관련돼서 청년유니언과 각 정당들이 일상적인 정책 협의 틀을 가져가자. 선거 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강제하는 방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진보신당하고는 일상적인 정책 협의 틀을 가져가기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정당들은 아직 그런 제한도 없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총선 때.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유니언 조합원들이 총선 후보로 출마하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위원장의 출마 문제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어 왔고요. 뭐 여러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뭐 온라인 채팅이나 여러 가지 토론됐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선거 출마는 개인의 출마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아마 청년비례대표 슈퍼스타 K를 하는데 거기 청년위원 조합원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에 한 5명 정도인데 더 많이 출마를 하신 것 같아요. 벌써 한 7, 8명이 출마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회 안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막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마임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논의가 됐듯이 위원장이나 대형급 이상의 청년 유니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좀 상징성이 있고 특히 위원장 같은 상징성이 있고 대형급 이상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온라인 채팅이나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후보 슈퍼스타 K 청년위원 조합원이 지금 확인된 바로는 5에서 6명 정도 출마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청년위원 조합원들이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꼭 거쳐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단은 조합원들의 정치 성향이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위원회 정치 기조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면 나가신 분이 다 청년들의 비정규직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청년위원이 용납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정치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이 다양한 정당으로 후보 출마를 하는 것은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유니언의 활동을 주요 양명에는 그러니까 청년유니언을 메인에 세워서 본인이 이제 후보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유니언이나 조합원들과의 협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동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자체 검증과 판단의 기준도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청년유니언 정치참여 TF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청년유니언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라든지 상임위 같은 데서 하는지는 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나 대의원대회가 2월 18일날 있을 텐데요, 총회와 거기 그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 정당으로 후보 출마를 할 경우 이건 이제 토론 아닌데요. 각 정당으로 후보 출마하시는 조합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구든 뭐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년유니언 차원에서 공동공약 같은 거 청년유니언 후보들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 공동공약 같은 거 최저임금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동공약 같은 걸 내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도 청년유니언에서 좀 검토해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 후보자들이 각 정당에서 다르지만 공동으로 청년유니언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청년유니언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더 청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행사도 기획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 조합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역이든 비례든 뭐든 다 모아서 조합원 토론회 같은 거를 진행해보는 것도 조합원들에게도 그렇고 후보들한테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방식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청년단체들하고의 연대연합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전체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청년유니언이 일단 참여하고 있는 것은 2030 세대 청년 정치 세력화를 위한 프로젝트 준비단체라는 곳이라 6월 중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가지고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청년유니언도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청년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그룹이나 단체들이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토론회 기획안은 제가 여기 박스로 첨부를 해놨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 단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들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청년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사이트라든지 페이스북도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청년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이들이 이제 직접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최근에 정당들이 모바일 투표나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예를 들면 개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상임위나 지역을 순회하면서 논의를 했을 때 몇 가지 나왔던 의견인데요. 청년 유니언 지지 후보를 선정한다든지 그 지지 후보가 공동선거를 진행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합원들 토론을 좀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출마한 청년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청년이 아닌 후보라도 청년 정책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청년 유니언이 선정한 청년 유니언 지지 후보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시민단체들은 그런 활동들을 좀 해오긴 했는데 청년 유니언은 정치 성향이 워낙 내부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 정책이나 이런 걸 좀 검증을 해서 청년 유니언 지지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가 여부는 지난 온라인 채팅 과정, 몇 번에 걸친 온라인 채팅 과정 이런 데서도 의견이 제출이 됐었고요. 또는 우려 지점도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역의 청년 유니언은 굉장히 적극적인 총선 대응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의 청년 유니언 모임이 광주 쪽에 출마한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청년 정책 관련돼서 청년들과 관련돼서 가장 괜찮은 후보다 해서 광주의 청년 유니언 모임이 광주 청년 유니언이 지지하는 광주 어떤 후보다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지가 그렇게 지지부 선정이 안 된 분들의 반발이나 예를 들면 왜 나도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지점은 있지만 적극적인 총선 대응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조합원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TF 연속 기획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보입니다. 8일날 녹색당의 준비 실무 책임자이신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녹색당 관련돼서 청년위원 조합원들하고 간 다음에 토론회가 있고요.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정치개혁 요구도 있죠. 정당 비례대표제 확대라든지 정당 개혁 관련된 이제 PR 포럼이라는 청년단체 모임 포럼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청년위원이 참가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를 제기할 예정이고요. 청년위원 정치참여 관련된 조합원 토론회도 6월 중으로 또 총회전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론형 초안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총선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조합원들의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에 온라인이나 또 오픈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총회 위원회에는 청년 유니언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 대응을 한다, 총선 대응을 한다라는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확정할 총회나 대회에서 확정할 안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면 이제 토론형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일단은 있다, 검토된 방식들입니다. 그 방식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발제를 좀 짧게 했죠. 질의응답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총선을 좀 대응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주세요. 이거 제가 또 말씀을 잡아야 되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안 하려고 예, 아까 좀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책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다시 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당으로 이제 파이가 작으니까 청년이 현재 파이는 작으니까 다른 정당으로 가서 하는 것도 오픈 마인드로 기존의 관례에 보면은 현실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목소리가 오픈 마인드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또 반대로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물론 다 사람 마음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데 이제 청년 유니언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간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지만은 통합진보당이나 이쪽 여러 가지 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색깔을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에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색깔을 끌고 나갈 것이냐. 물론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뭐 오해나 이런 거에 언제든지 타겟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현재 그 상황이, 정치 상황이 그런 걸 많이 또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정립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그 어떤 그 청년위원, 중앙당부터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모르겠어요. 문호를 개방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다 지금 현재 있는 당에 다 호감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국가의 어떤 뭐 대기업이 뭐 돈을 풀고 안 풀고 이런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다 정치권에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분과위원별로 해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유혹에, 물론 뭐 정확하게 제가 어느 공무원이 그러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정부나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세한 법 집행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이런 입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로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식적으로 다수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보다도 아무래도 나한테 돈을 좀 더 주고, 소수의 어떤 소수를 위한 어떤 정책을 한다. 그게 어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한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오신 분들이 부끄러우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의견 제시도 좀 해주시고, 좀 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왜 의견을 안 주시죠? 편하게 해주시죠, 의견 편하게. 예. 저는 유니온 노동조합원? 이 청년 유니온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방송을 조금 해서 네.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알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에 관한 정책 들었듯이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들도 당에서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듯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론이 참여연대에서 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직접 출마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와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청년 유니온에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들을 정말 어느 당에서든지 한나라당 빼고 민주 통합당, 통합진보당, 사회당, 진보신당 여러 당이 있어요. 소수 야당들이 있는데 그런 당들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때 반짝하는 그런 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우려도 어저께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정책을 가지고 또 미는 국회의원들이 올라가고 청년들이 직접 지금
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4명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누군가는 꼭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가고 또 이 정책 현실이 우리들이 청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을까? 아까 그 안경 쓰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지금 우리가 대기업 얘기 많이 했는데 대기업의 로비, 그런 유혹 아니면 회유 이런 것들 굉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걸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도 정말 힘들다는 거를 우린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정치 그 가장 문제점이 친일 정신을 가진 뉴라이트 정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똑바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이런 기득권들이 또 어떻게 청년 국회의원들을 또 휘어잡을까라는 대책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책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국회의원을 미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청년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정말 밀어드려야 된다고 적극 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시민단체처럼 때로는 표방을 하면서 우리의 정책을 믿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지지를 한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지금 많이 당선이 되고도 힘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많이 일단 당선을 시키고 이 조합원들조차도 안에 들어가서 지금 4명의 국회의원은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다른 당에서 분명히 다른 경로로도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직접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그 지역구에서 뛰는 젊은이들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청년 유니온이라는 이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노조들하고는 다른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쌓았던 것처럼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견은 청년위원회 적극적으로 지지 후보도 표명할 수 있는 거고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에 뛰어드는 것까지 장려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강선입니다. 저는 그냥 청년 유니온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네. 만약에 고용이 있고 주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거를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채팅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4월 11일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네. 그런 청년 정책을 제시해서 출마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대상은 그 채팅하는 사람들은 일반 청년 유니온 회원들, 카페 회원들까지 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과 조합원들이 데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온라인상으로요. 온라인상. 그러니까 온라인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에 그런 후보들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하고 거기 조합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또 그렇게 되면 홍보가 돼요. 그렇게 되면 홍보도 되지만 비판도 되고 견제 효과까지 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죠. 그리고 이 의견을 국회의원이 돼서도 매주 정기적으로 또 하는 겁니다. 온라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나 대기업의 회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겠네요. 청년 후보 초청 온라인 토론 이런 말씀이셨던 것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가능하게 몇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말씀 하세요.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아프리카 TV로 가고 있다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또 뭐,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이 될 거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뒤로. 저는 인터넷 카페나 트위터를 매일 보는데요. 지금까지 청년유년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논의의 결이 조금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정상적이었다, 논의가.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유년도 청년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뭐 그 나올 수 있는 쟁점 여러 가지 있어요. 시기의 문제, 정당의 문제, 그다음에 그 개인 능력의 문제, 또는 뭐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조합원 개개인들의 정치적 진영의 문제,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또 여러 또 진보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이견들, 이게 수많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뭐 레당의 뭐 홍명교라는 이제 한 분도 고마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그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는 건 청년유년 내의 조합원들이 어떤 정책 성향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이거 좀 번외 이야기인데 어제 민주노총 대의원회의가 있었어요. 민주노총은 쉽게 말해서 통합진보당을 배척 지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경로를 오가다 결국 유보시켰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합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까요. 뭐 쉬운 방법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지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민주노총이 배척 지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만 지지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유년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합의사항과 대략의 룰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누구는 합의할 수 없을지 몰라도 대략 큰 틀에서 보면 반 한나라당, 반 MB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을 더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들이 주장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유롭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한 자기의 견해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언론과 그 뭐 트위터나 카페에서 논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그러잖아요. 출마에 반대한다. 출마에 찬성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단히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속된 말로 타협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레디앙에 올라온 두 글도 무조건 민주통합도 가야 된다. 또 그 반론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치라는 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게 생기지 않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오늘 어찌 보면 저 여기 있는 분을 재단하는 건지 몰라도 인터넷에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주장을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뭐 지금 보고 계시면 또 저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잘 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주장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설사 우리가 정치인이 배출되든 안 되든 떠나서 우리는 되면 저런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되지 않는다도 저런 정책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전에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년유년 김영경 위원장의 그런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한 며칠 지난 후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변희재라는 아저씨가 계속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남깁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이 뭐냐면 고작 알바모주 2년 한 거 가지고 그 배지를 요구한다면 너무 과도하다. 김영경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네가 뭔데? 뭐 이런 분위기하고 계속 변희재 아저씨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청년유년 김영경 위원장 홍보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의 견해는 주장하지 않지만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자신을 좌파라고 어떤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죄송하지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쉬운 면이 있고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죠. 근데 정치 참여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예를 들어 내가 그 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출마는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정치 참여의 방식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뭐 진보정당이나 뭐 이 민주당에 우리가 가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하도록 하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기상조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청년유년이 만들어진 3년 됐고 언론에서 좀 회자된 건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 과도한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도한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이런 활동을 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평등한 사실 우리가 어느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의 청년 노동자들이 그 지역의 유니온을 만든다든가 그 지역의 뭐 알바 노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저희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과 청년운동은 우리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으로 하든 유니온으로 하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지금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이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적으로 총선 전국을 맞이해서 국회의원 설까지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청년 유니온 니네만 뭐 청년 대표냐 뭐 니네 말고도 음지에서 더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니네가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과 좀 결다른 문제다. 그분들을 뭐 무시하고 싶은 것도 전혀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분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데 함께 싸우다가 함께 사업하다가 만나면 연대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청년유연이 청년 대표성을 뭐 얻었냐 마느냐 이것은 지금 조성된 형국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또 시민 문제도 그렇게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정책 진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우리가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의 문제는 이 문제는 저는 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격려로 오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카페나 SNS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전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인데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당의 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의 핵심은 저는 과연 진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정당 자체를 진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대교체를 진보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진보의 역사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옳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한나라에 있는 어느 정당이든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면 또 하나의 작은 진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여러 번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영애이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노트를 펴놓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정치인 50명 됩니까? 50명도 한번 못 적을 겁니다. 299명 중에 50명도 이름을 알지 못할 겁니다. 나머지 50명을 굳이 적었다면 249명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정치인들입니까? 그런 정치인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 50명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홍준표가 그렇게 뛰어난 의원입니까? 박근혜가 그렇게 뛰어난 의원입니까? 저는 능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는 개인에게 능력을 우둔하는 건 조금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치참여의 문제는 저는 20, 30대의 투표율을 매우 높이는 문제,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책 내용을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인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각인시키고 강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정치인이 되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동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향후에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견이 있다. 저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토론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지 정답 벼랑 끝 정수를 쓰면서 토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지가 좀 많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의 의지와 주장을 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인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스스로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논의를 보면서 저는 대단히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과도 함께 소통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페나 SNS 글 쓴 분도 많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소외를 또 얘기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강의를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뭐 자유롭게 발장고에 대한 의견도 좋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먼저 말씀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세요. 아, 예. 그게 뒤를 돌아보시면.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했잖아요. 아니, 경선이라기보다 최고위원 뽑는 거였잖아요. 당대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5명 뽑았지 않아? 그때 사실 저도 그거에 참가를 했어요. 모바일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후보를 선택하려고 할 때 사실 전부 다 모르겠더라고요. 전부 다 이름만 알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혹시 세금혁명당이라는 곳 아는 분 계세요? 꽤 알려져 있을 건데 서대인시가 만들어가지고 뭐 세금 개혁하겠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세금혁명당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책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 모바일 투표하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는 후보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정책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는가 그거를 자기들한테 연락했는지 아니면 그 후보 쪽에서 연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명 정도 서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지지를 그러니까 뭐 거기 구성을 전부 다 지지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공개를 했어요. 저는 페이스북 봤는데 트위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투표할 때 그걸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뭐 세금혁명당 저도 유령이지만 하여간 정책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냐 라고 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투표했거든요. 후보 찍을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게 민주통합당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사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슈스트를 하잖아요. 그것도 아마 모바일 투표 같은 걸로 외부에서 그 의견을 받을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정원장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겠죠. 아마 진보통합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세계 대사니까.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제가 보기에 청년위원이 그 조합원도 있고 후원원도 있고 직접 돈 내는 사람도 있고 지평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년유니온을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조합원 후원원 그 다음에 지켜보는 사람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이 자기들의 공약을 내고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은 사법명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에 돈을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그 힘든 사람한테 그냥 돈을 폭탄으로 뿌리자. 그 다음에 그 공식적인 하여간 뭐 그런 걸 냈잖아요. 그런 걸 우리도 세금혁명당처럼 원하는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건 하여간 방법은 상관없지만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스위스트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공포를 해가지고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청년위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게 후보를 선택할 때 영향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그 후보들한테는 선거 운동이 되고 우리는 정책 반영이 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슈스크에도 최고위원도 한 명 뽑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서. 그러면은 그 슈스크 후보들 중에서 우리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발표를 해가지고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왠지 그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투표할 때 제 자신이 투표해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때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하거든요, 저는.
예. 예.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의 참여를 말씀해 주신 건데, 다양한 부모들한테 청년의 우리의 정책 기준을 내밀고, 정책이나 이런 걸 내밀고, 그것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들을 지지해주는 모바일 투표라든지, 일종의 지난 민주통합당 선거에서 뭐 미건스 같은 데가 했던 방식 비슷한 거군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형태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고려해봄직한,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뒤에도 손, 죄송합니다. 예, 먼저, 예,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두 가지를 말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청년 유니온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을 해야지만 그 다음이 생긴 목적,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야지만 정치를 어느 정도 비중을 줄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청년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정치, 그게 100%라면 어떤 정당이 되는 거죠. 왜냐, 정치가 목적이면 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가칭으로 청년당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해보죠. 득표할 수 있을까요? 비례 하나라고. 현실 정치 사회에서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걸, 그리고 30분 피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카페베네 주고, 이렇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건 놓쳤다 치더라도 4년 후에 똑같은 이런 이슈가 되고 정치력을 하나라도 얻으려고 한다면 정치가 100%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투신을 한다면 4년 후에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았던 노동이나 그리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를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정치가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를 지금 정해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안 정해놓으면, 왜? 4년 후면요 논쟁이 더 치열해요. 지금 해온 것만 계속 해나가도 어마어마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지금 논쟁 많이 나와가지고 2년 논쟁까지 불거져버렸잖아요. 그때는 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질은 오히려 정치가 아니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할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그나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를 먼저 정해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20대, 30대 인원이 되게 많죠. 40대, 50대, 60대 보다는 작겠지만 70대까지 포함한다는. 근데 인구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20대, 30대.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1차 시장에 있던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의 사람은 우리가 대변하기 때문에 20, 30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힘을 이렇게 내뱉을 적에 어떻게 논의가 잘 되는가, 어떨 때 논의가 잘 안 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떨 때 논의가 잘 되냐면요, 자기 말에 책임질 때 논의가 잘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언제 또 했냐면요, 구정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 구정 때 논의를 안 하지 않아요? 보통? 열의가 그만큼 없던 사람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논의했던 사람. 그리고 더 웃긴 건 반대했던 분이 있잖아요. 이념적인 혁신적인 자기 숭고한 그런 이념 정신이 있어서 안 나오세요. 이런 오프라인 자리는. 좀 괴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형태의 이런 유니언 조직이 필연적으로 자기 익명성 하에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그런 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런 논의가 된다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의 조직이 치열하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만 정말 합리적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념적인 건 글로 쓰면 되잖아요, 쉽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임 안 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신념을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써야죠, 책을. 저널리스트가 돼야죠.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화돼 있는 걸 오프라인으로 조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기 위원장님께서 네트워크를 좀 조직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까지의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만 오히려 모집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토론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정치적인 소신을 말하고 그러면 얼굴 대 얼굴 보면 타협점이 나와요. 100%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 온라인이었던 조직이 오프라인으로 바꿔줘야지만 정치적인 힘도 실린다 생각합니다. 그게 진실인 거죠.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통한 의견 수렴을 대의원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의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세금해명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당원 아니고 관심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5명의 후보 중에 4명인가 3명인가 지지를 했더라고요. 네, 맞죠. 근데 그거는 세금으로 정치를 바꿔보게 되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쉬웠어요. 근데 논란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청년유니언의 조합원 숫자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인 씨가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김연경 씨 한 명이라고 누군가 말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토론이 치열합니다. 네, 이념적인 게 오고 가잖아요. 근데 손대인 씨의 세금혁명당은 약간은 정치색이 강하면서도 한 명이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토론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네, 좀 다른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치열한 토론을 좀 더 합리적으로 쉽게 효율적으로 끌어내려면 100%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조직으로 정평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가를 이번에는 꼭 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두 번째에 기회가 없을 때 놓치지 않는다. 그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놓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온라인 조직이 아니라 탄탄한 조직으로서의 변환이 필요하다. 네, 말하고 싶네요. 네. 예, 중요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온라인도 의견 수렴의 과정이긴 한데요. 거기서 모두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희는 이제 과정에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도 그렇고 향후에도 이제 대의원대 18일날 대의원대까지 오프에서의 토론을 이런 식의 토론을 한 번 정도 더 할 생각이고요. 오프에서 지역순위 토론도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저는 청년유니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제가 지금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하실 거죠? 예. 조금 방금 전에 하신 분의 말씀에 이어서 하잖아요. 조직이 확대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김연경 위원장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유니언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었는데 일본 유니언처럼 발전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일본 유니언 10년 정도 됐죠. 전국적으로 집어든다는 거고요. 일본 유니언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어요. 유니언의 발전과 유니언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데 그 반대로 갔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단지 조직이 확대된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 참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당에 참여하는 문제로 지금 문의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꼭 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뭐 청년 유니언분들이 하셨던 좋은 활동들 30대까지 비슷한 이거 자체가 곧 정치 참여죠.
꼭 정당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정치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유니온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점은 지금 당장 가능한 것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도 가능한 거에 대해서 포부나 비전들을 희망차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0분 배달 제공, 기업 한명 출마, 주유수단 이런 건 지금 당장 가능해 보이는 것들이긴 한데 이동책이고 임시방 배달은 한계가 있죠. 그거 계속 쳐봤자 1번 유니온밖에 안 되죠. 계속 확대해봤자. 어떻게 하면 유니온이 확대될 때 같이 전체 사회적인 양극화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희망을 가진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려면은 조성주 정책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죠. PR 포럼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하고 같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캐나다, 미국, 과거의 뉴질랜드 이렇게 비슷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전부 다 선거제도 너무 똑같다 이거 그냥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뭐 정책에 진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반대 여론이 있었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가 동결표에 다 실시된 바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도 그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이긴 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청년층의 소외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 세력도 또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수수께 조금 비굴하게 수수께 참여하는 그런 거보다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영국과 캐나다는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어요. 국민투표에서 더블 스코어를 발렸어요.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 기득정당들이 국민들이 다 싫다고 했거든요. 쟤네들 한나라당 민당 같은 애들이야.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여겼대요.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막상 국민투표를 해봤더니 선거제를 바꾸자고 소정당도 이렇게 진출할 때 선거제를 바꿔보자 해봤더니 국민투표는 실제로 다 발렸어요. 두 개로 유지해서 선거라. 그 선거제도 관련된 거는 얘기 좀 줄여주시죠. 예, 따로 오늘 시제는 좀 다를 거. 알려줄게요. 뉴질랜드만 이렇게 선거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국민들이 특히 소수정당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많은 그런 시민운동을 했었죠. 청년유니온도 뭐 그런 활동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청년위원회 그 PR 포럼이라고 그 비례대표제, 전남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포럼에 어쨌든 뭐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2월 13일 날 국회에서 포럼이 열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정치개혁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는 김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거에 뭐 오프라인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 의견을 끌어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프라인은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온라인으로서 그 사람의 의견이 좀 편파되는 걸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의 의견에서 뭔가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온라인으로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오프라인, 그 사람이 정말 막 말하고 싶으면 오프라인까지 알아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지금 조합원 현재 인원 수가 몇 명이죠? 458명입니다. 458명이요? 그럼 딱 유권자가 458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파이가 작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수 보면 5,000명, 거의 6,000명이 입학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카페 회원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저희 파이도 약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 인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와가지고 같이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전화번호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정치참여원이라는 또 다른 등급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파일 늘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를 만들자고요? 정치참여원이요? 네, 정치참여원 같은 등급 지금 조합원하고 후원, 회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정치참여원이라는 등급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같이 해가지고 같이 정치를 토론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 듣고 그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조합원이 아니라 카페 회원분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카페 회원분들이 채팅도 그렇고 다 열려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따로 등급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이나 뭐 이런 행사나 강좌나 이런 데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치 쪽으로 고민한다면 일종의 지지그룹 아까 그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유니온을 바라보는 지지그룹의 분들도 카페 회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더 폭을 넓혀서 그런 지지그룹을 제가 아까 이제 발제한 것 중에 온라인 플랫폼이 그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묶는 방법도 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참여원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런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내는 작업도 예,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예, 저기 먼저 하겠습니다. 인천의 조합원님. 예, 인천의 조합원. 네. 예. 사실 저희가 이번 정책 관련 토론을 시작한 게 사실 거의 몇 주도 안 됐는데 솔직히 이제 계속 소모적인 논쟁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토론의 주제가 너무 러프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거칠다, 너무 이념적으로 간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급박하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주제로 내용이 갑자기 터졌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얘기를 뭐 김연경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듣기도 했지만 본인도 너무 갑작스럽게 뭐 정리가 되고 해서 일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다. 뭐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합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러프하게 토론이 진행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에 대한 좀 더 조합원들과의 소통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조합원을 먼저 챙기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해 보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는가. 일단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지적을 갈 때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저희가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논의나 이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을 조합원들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2기가 더 그걸 많이 보겠죠. 예.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차분차분 토론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대회가 이번에 처음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대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어느 분이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나고 저. 예, 잠깐 혹시 아까 말씀 한번 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 중에 또 얘기를 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의견 손 들어주세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우리 조합원들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 예,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라고 통신관을 보는 거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중식으로 100% 전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온라인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10% 이상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중식 10% 이상 20% 정도도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입을 하면 논란이 좀 줄어들 것이다. 수모적인 논란이 줄어들면 수모적인 논란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이제 의미 있는 논란입니다. 수모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 20% 정도를 도입해보자. 근데 4년 정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물론 종결이 어렵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대의원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첨예한 논란이 너무너무 들끓면 온라인 채팅 20명 들어왔을 때 상황 저도 모르죠. 네,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마이크 좀 들고 이야기해. 마이크 좀 들고. 첫날 그 20명이 들어왔을 때 아주 열띤 토론을 해요. 그 다음날까지 토론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참석을 합니다. 입장했다 해요. 또 2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20명 중에 17명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연경 위원장은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면 나는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 오늘은 참자. 세 번째 있잖아요. 우리 5,000명 넘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당을 쪼개요. 그러면 세 번째 날은요, 피곤해서 이제 4일, 5일, 6일, 7일 가잖아요. 와, 이번엔 달라졌겠지. 똑같아요. 이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의원자들을 꼭 하자. 해보자. 이 말을 세 번째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안이 나온 거고, 바꾸치는 거죠. 강력하게 한번 해보자. 왜? 7일째, 8일째, 9일째, 10일째, 365일이 지나면 이거 논란 해도 됩니까? 논란이 해소됐다면 진보 진영이 9년이 안 됐어야지 맞지 않나? 60년대 이후로 우리 노동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온라인 100%인 조직의 현실은 똑같다고 봐요. 정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다음에 그런 논란이 아주 첨예한 것이 나온다면 지역에서 의견 수렴이 와라. 대의원은 정해져 있거든요. 16명 서울은. 근데 지금 15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상황 잘 돌아가시는 분들 오시면 알 거예요. 15명은 의견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300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대의원 제도를 명확하게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토론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뭐 적절한 의견이시고요. 진짜 저희 대의원대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역에서 대의원대회가 신설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임시대의원대회나 또는 대의원들이 각자가 또 간담회나 이런 걸 열면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어쨌든 소집할 수 있고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대의원대 지금 2기 임원 후보께서 와 계신데, 위원장 후보께서 와 계신데요. 대의원대회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 출마 다 하셨는데 저 대의원 후보입니다. 찍어주십시오.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위원장단 자문점 후보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의원대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대의원 조성주라고 합니다. 예, 당원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 다음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의견 수렴인 거고요. 다양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신 거고 마지막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군요. 예, 짧게 아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예, 꼭 하셔야 되는 얘기가요.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는 이게 짧게 진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얘기를 제가 종합했을 때 제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는 뭐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든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하든 중요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이렇게 하겠다. 그게 구속력이 어느 정도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날 내가 로또 1등 되면 내가 반은 청년 유니언에 내놓겠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액 내놓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어떤 명문화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하더라도
개별 정당을 한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인원 뭐 대의원이나 위원을 내가 공식적으로 비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당원이나 당규에 넣어서 엄하게 뭐 제적을 한다든지 뭔가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들이 많잖아요. 위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차별화해가지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그만 것부터라도 아직 뭐 경험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현김 위원장님이 가신 그 뭐 비례를 받아서 뭐 어느 당으로 가시든 간에 그분한테도 뭔가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받아서 그분이 청년위원회 도움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도움이 안 되고 그 약속대로 안 된다. 그러면 청년위원회에서 또 그분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청년정책 공조발제 했고 향후에는 토론회가 한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이에요. 2월 중순쯤에 대연대회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그 전에 한번 토론이 있을 거고 총선정책 관련돼서는 내일부터 이제 카페에서 의견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참여 방안은 오늘 토론안이 기본이었고요. 여기서 오늘 좋은 의견들 주신 거 정리해가지고 역시 온라인에서 또 한 번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2월 18일 대연대회 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요. 예, 그럼 긴 시간 여기 따뜻해서 좋네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조합원 청년유년 총선정책 기조 해설 및 정치참여 방안 토론 조합원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네요. 계속 1부를 안 보고 2부만 보신 분들이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1부에서는 정책에 관한 발제와 그런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청년들이 지금 정치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런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는 한 2년의 임기를 갖고 있다고 올라왔고요.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는 청년들이 지금 실업이니 뭐니 그리고 뭐 실업에 얽매여 있고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청년들의 힘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청년 노조의 개념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년 유니온이 노조 가입을 하려고 노동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청을 했는데 노동부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단체고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총선 대선이 있는데 총선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야당들 전부 지금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 정책도 난무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를 하는 토론회가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요. 어저께도 참여연대 쪽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도 자체적으로 청년 유니온 쪽에서 열리고 다른 청년 단체들도 이런 정치 참여에 관한 이런 토론회라든지 정치를 어떻게 참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갈 것입니다.